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컴퓨터 팩토리님이 매일 아침 출근길 제 자동차의 라디오 채널은 MBC 라디오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청취할 때 볼륨은 10이지만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시작되면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JB의 날카로운 시선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이란 얘기는 아니시겠죠? 삐딱하게 들으시기는. 고맙습니다. 네. 소리를 키우고 들어야 더 잘 들립니다. 이왕이면 창문도 내려주세요. 옆차에서도 듣게. 그러면 볼륨을 몇 가지 올리셔야 되나? 그러면 한 50까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음으로 걸리실 겁니다. 벌금은 JB가 내주시는 걸로. 네, 없던 얘기로 하겠습니다. 네. 백과쏴전님이 이렇게 아이디가 어려우시네요. 백과쏴전님이 종배형을 유튜브로 영접하다니 생각보다 되게 젊으시네요. 그죠? 목소리하고 얼굴하고 많이 달라요. 네, 오늘 아침 목소리가 너무 쫙 깔리시길래 한번 기분 좋으라고 제가 읽어드렸죠. 옛날에 방송 출연할 때 30대 때 제 목소리를 보고 50대 후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라디오, 오디오만 나갈 때. 네. 그래서 되게 억울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안 JB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마나 사구님, 회사 다니면서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 시작했습니다. OTT도 끊고 스마트폰도 끊었습니다. 그래도 종배 형은 그냥 갑니다. 합격까지 종배 형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요. 못 빠져나가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방송을 들으면 공무원 시험 합격에 유리하실 거예요. 저번에 합격한 분도 계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에서. 또, 여러 가지 시험에 합격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촌철님들 중에. 네.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 합격의 날짜가 빨리 온다. 입사에 기억하시고. 도움이 된다. 네, 이런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전국에서 실제 의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의료 대란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5곳, 이른바 빅5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른 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전체 전공의 612명 가운데 60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도 전체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대병원 244명 가운데 대부분인 230명, 전북대병원에선 189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고 조선대 108명, 충북대 134명, 인하대 100명, 대전성모 44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기조도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매일 이 문제를 다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 인터뷰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JB타임스에서는 각을 약간 틀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하는 정치권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전주회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당정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만일에 있을 의료 공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정쟁이 아닌 의료 공백 저지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뭘까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당장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회적 갈등,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습니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 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여기서 4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고 했던 그 증원 규모 이걸 아마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말씀까지 드리고 다음은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의 입장인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몇 년간 이어지던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를 2달여 앞두고 발표되는 것이 오비 일학입니까? 준비된 개혁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것을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는 또 다른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네, 정치권들의 말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네. 정리를 좀 한다면요? 각 정파의 입장에 대한 평가 이전에 먼저 복귀할 게 있는데요. 4년 전 총선 때의 이슈입니다. 당시 총선을 몇 달 앞둔 상태에서의 일반적 전망은 문재인 정부의 매우 불리한 총선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왔었냐면 그 전해인 2019년 하반기에 뭐가 강타를 했습니까? 조국 수사가 전국을 강타를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대선 득표율 위아래를 넘나들던 상황이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정권 심판 표심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4년 전 총선이 당시 여당이든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압승했고 당시 미래통합당은 참패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만 뽑는다면 이슈가 구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20년 2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집니다. 국민의 삶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대형 이슈가 터지니까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방역에 총력을 쏟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에 나섰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대형 이슈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처 자세 이게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때 이게 옳았냐 그렇냐는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크게 부각이 되면서 정권 심판 구도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이 사례를 한번 지금의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요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으로서는 물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4년 전 이슈와 4년 후 이슈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단기간에 칼로 무 자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빚을 수 없는 이슈였던 반면에 의대 증원 확대 문제는 총선 전에 어떻게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농후한 이슈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되는 이슈라는 겁니다. 환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했지만 의대 증원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마도 중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의대 증원 이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경 기조를 이어가서 의사단체의 굴복을 끌어낸다면 정권 심판 구도를 상당 부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정반대라면 정권 심판 구도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게 되겠죠. 자, 이제 강대강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점만 그냥 확인하고 결론은 지금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그러면 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당의 접근법은 타협책 모색, 절충점 모색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증원은 하되 증원 규모는 좀 줄이자는 식 특히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타협책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여기서는 짚지 않고요. 오늘의 초점은 정치적 측면이니까. 짚을 점은 정치적 측면으로 한정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식의 접근법이 약발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야당의 타협책이 약발을 발휘하려면 정부든 의사단체든 어느 한쪽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게 다시 쟁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2,000명 증원해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밝혀온 정부가 지금 당장 덜컥 그래서 5분의 1로 줄여서 400명 받겠습니다. 이런 타협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받는 순간에 정부는 결국은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럼 의사단체는 어떻게 될까요?
4년 전에 자기들이 거부했던 안을 받아들인다? 얼마나 겸연쩍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당이 조정자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여지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 차원인데요. 국면은 이미 말 대 말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마이크 잡고 수치를 읊조리는 건 정치적 퍼포먼스 치고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왜 약하냐? 뒷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못 박아서 발표하기 전에 정부와 의사단체가 실랑이를 벌이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조정에 들어가는 기능을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때는 그냥 지켜보다가 지금 행동 대 행동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 지금 절충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뒷북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까딱하면 야당은 중간에 끼어버린 존재, 그래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존재,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와 의사가 풀어야 되는 문제지 야당이 이제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안개미소님은 친구가 항암 중이면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라고 좀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우리 국민들, 촌철님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일단 정민성님, 의료가 왜 전쟁터가 됐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순대맘님, 의사 증원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 해 2,000명 증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정경수님, 의료인원 증원에 찬성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민도 그럴 겁니다. 뺑뺑이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시급한 숙제도 많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의 증원 문제 해결 방식이 옳았느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의사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대하는 정부의 방식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성류 달빛님, 의대 증원 확대 찬성합니다. 하지만 단순 증원은 반대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똑같은 목소리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저는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양지혜님, 왠지 의사들과 시민들 편가르기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모두를 적으로 돌리기만 하려는 건 아니겠죠. 정부는 협상과 토론의 중요성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튼 지금 또 보도에 보면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토론도 지금 뭐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런 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절충점이 모색이 된다면 좋습니다. 반대할 국민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토론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야당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정치적 측면으로 한정해서 지금 짚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집단 사직에 나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오늘 모여서 향후 대안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날 12시에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의협 비대위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개혁신당의 세 번째 최고위원회의,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는 서로 시선을 피한 채 악수만 나눕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당 지도부는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위의 권한을 위임하여 이준석 당대표가 공동정책위 의장과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 두 사람은 이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 측은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지금 최종 입장을 네. 밝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선 집중할 건 어제 최고위원회의인데요. 뭐냐면 여기서 의결이, 표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표결까지 갔을까요? 표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를 거기에 있는 참석자들이 몰라서 표결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지켜보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다 그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합치기로 결정하기 직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때 양양자 의원은 이미 이준석 대표와 합친 상태였고요. 이원옥, 조응천 두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함께 하지 않는 길을 택했었습니다. 이때 사실상 두 의원도 이준석 대표 쪽을 향했던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이낙연 대표의 이탈은 큰 타격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세는 자기가 쥐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어차피 흐름은 자기 쪽으로 잡히고 있었고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이탈하면 자기 지지층이 반발을 불렀던 정체성 문제 등등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결까지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준석과 이낙연 이 두 사람의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색깔을 모호하게 한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참에 불식해버리겠다.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표결까지 갖고 밀어붙였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님이 헤어질 결심이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에버랜드의 귀요미 누군지 아시죠? 푸바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난다는 소식. 그래서 중국 스촨성 야안시 자이언트 판다 보전 연구센터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소식은 이미 알려졌었습니다. 자, 근데 작별 날짜가 나왔네요. 에버랜드가 3월 3일까지만 푸바오를 일반인에 공개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상태로 판다월드 내실에서 특별 건강관리를 받고 이송 케이지 적응 훈련 등을 받은 뒤에 4월 초에 중국으로 떠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푸바오가 우리 국민들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마지막이 바로 3월 3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아쉬워하는 사람 저뿐만은 아닐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텐데요. 참 귀여웠는데 정말로. 그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3월 3일 마지막 날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뭐 그것으로 아쉬움은 완전히 달랠 수는 없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푸바오도 홍기가 찼으니까 결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도 법률인데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덕분에 전 국민이 자식 출가시키는 그런 아쉬운 감정은 한 번씩은 다 느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쉬움은 축하하는 마음으로 달래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 살아라. 축하하는 마음으로 달래고 대신 또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루이바오하고 후이바오. 이제 이 두 쌍둥이 보는 낙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3월 3일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석별의 정은 각별히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년소금님이 눈물 나요 푸바오라고 해주셨는데 JB타임즈에서 푸바오 얘기를 듣다니라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JB 실물 영접하셨습니까 푸바오? 저는 아직 실물 영접까지는 못하고 영상은 엄청 봤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네. 다녀오시죠. 그러게요. 에버랜드는 가야죠. 국제에서는 못하더라도. 네, 그렇죠? 데이지님이 이별은 항상 슬퍼요라고 해주셨고 물프레님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는데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판다 꼭 보내야 되냐 늘 나오는 얘기죠, 근데. 아니 자식 결혼한다고 결혼시킨다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언제까지 끼고 살 겁니까? 부부도 자기 삶을 개척을 해야지. 널 사탕해님이 푸바오 말고 못된 정치인들을 보냅시다. 중국으로요? 라고 해주셨네요. 중국이 받겠습니까? 네, 농담입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수고... 유령님이 JB 푸바오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마무리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